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는 주택연금에 대한 비판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월복리로 이자가 너무 비싼 쓰레기 같은 상품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똑같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쓸모없다. 영모기지로 집을 헐값에 뺏어가는 것과 같다 등등 안 좋은 영상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화되자 주택연금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주택연금을 드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일단 보류하고 기다리는 게 나은지, 또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분들은 주택연금 반드시 신청하셔라, 또 이런 분들은 절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고민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올해 3월 기준 주택연금을 받는 매월 수령액을 나타낸 표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일반주택, 종신지급 방식 기준이에요. 가로는 주택가격, 세로는 받는 연령인데요. 1억 주택으로 50세부터 수령할 경우는 월 10만 6천 원을 받아요. 이 금액에 2억짜리 주택은 곱하기 2, 3억짜리 주택은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맞아요. 65세를 기준으로 보면요, 1억 주택이 매월 24만원을 받고요, 2억은 48만원, 3억은 72만원, 4억은 96만원, 5억은 12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 대비 배수로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같은 금액의 집이라도 몇 세부터 받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큰데요. 1억 주택을 기준으로 50세는 10만 6천 원, 55세는 14만 5천 원, 60세는 19만 8천 원, 이렇게 나중에 받을수록 매월 받는 금액이 늘어나서 80세에 수령할 경우는 월 47만 4천 원을 받아요. 당연하게도 집값이 높을수록 늦은 나이에 받을수록 많이 받는 거죠.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70세 3억 주택의 경우 매월 88만 6천 원을 받네요. 여러분들의 주택이 얼마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주택연금 링크 남겨둘게요.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택연금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총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주택연금은 종신수령 시 100세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산정해요. 지금 50대, 60대 기준으로는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100세 이상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가 넘으면 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연금의 산출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남편이 죽더라도 아내가 계속 같은 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55세고 아내가 50세라 가입 기준에 턱걸이가 돼서 1억 주택으로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부 중 어린 사람 기준이니 아내 나이 50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아요. 100세 기준으로 산정하면 매월 10만 6천 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건데요.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걸 12달간 받으면 1년 받는 총액이 127만 2천 원이 되고요. 이걸 100세 기준으로 50년간 받는다 계산해 보면 50을 곱하면 6,360만 원을 받아요. 어라? 1억짜리 집을 맡기고 받는 건데 평생 받아도 집값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으시죠? 일단 계속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80세부터 받는 것을 기준으로 1억 주택으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볼게요. 80세에는 매월 47만 4천 원을 받으니 12 곱하면 1년에 568만 8천 원을 받고요. 100세까지 20년 남았으니 20 곱하면 1억 1376만 원을 평생 나눠서 받는 거예요. 이번에는 원금보다 많이 받죠. 늦게 받으니까 50세 수령 금액의 거의 2배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주택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대출이라서 그래요. 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평생에 걸쳐 나눠서 받는 영모기지 대출 상품이거든요. 주택금융공사에서도 매달 지급되는 돈을 연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월 지급금이라고 불러요. 연금처럼 매달 받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냥 주택담보대출이 맞아요.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 하잖아요.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하는 거라 시중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이자율이 가장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이자율이 낮더라도 매월 보증자에게 이자가 붙는 월복리 상품이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가 큰 폭으로 불어나요. 이 그래프가 단리와 복리를 설명하는 그래프인데요. 주택연금의 경우 수령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복리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택연금은 이자가 붙어도 죽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거라 상관없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이자율을 계산해서 빼고 난 나머지를 매월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오래 받으면 덜 받아요. 너무 오랜 기간 수령하면 할수록 떼는 이자가 많거든요. 1억 주택을 가지고 50년 수령할 경우 총 수령액이 6,36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복리로 인해서 떼는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20년 수령할 경우 더 많이 받는 건 뗄 이자가 적기 때문이고요. 주택연금을 50대, 60대에 이른 나이에 신청하면 수령기간이 40년, 50년이라 이자가 너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 주택연금은 너무 오랜 기간 수령하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20년, 30년 안쪽으로 수령하는 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해요. 그리고 50대, 60대는 아직 건강하잖아요.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보다는 일을 해서 모자란 노후자금을 충당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 같아요. 일하기 힘들어지는 70대 이후부터 주택연금 수령을 고려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거주자에 한해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계속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50대, 60대부터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도 따져볼 문제예요. 은퇴 후 새로운 주거 환경을 꿈꾸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택연금 덜컥 신청해버리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70대 이후가 되면 보통 이사 잘 안 가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요양병원에 가거나 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는 심사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70대 이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괜찮다 싶어요.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금리도 따져봐야 해요. 2022년 기준 70세에 3억 주택으로 신청 시 매월 92만 6천 원을 받았는데요. 2024년에는 88만 6천 원으로 월 4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2년 금리보다 올해 금리가 높아서 이자를 더 많이 떼고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매달로 따지면 4만 원이 그리 크지 않은 금액 같지만 이것도 몇십 년 누적되면 만만치 않은 금액 차이가 나요. 주택연금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건데요. 3개월 CD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1.1% 또는 6개월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0.85%를 더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금리가 낮을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금리와 집값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금리는 따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택연금 가입 시 연 1.5%가량의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미리 반영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일반 대출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항변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아요. 다만 한번 상승하면 이후 물가 상승폭이 커지더라도 연금액을 재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에 어떤 분이 5억 주택으로 65세부터 주택연금 넣으면 월 110밖에 못 받는데 차라리 그걸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도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거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런지 따져볼게요. 그냥 은행 예금으로 5억을 넣어두고 연이율 3.5%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세금 떼고 매달 125만 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보다 많죠. 게다가 원금도 남아있는 거라 이게 더 유리해 보여요. 그런데 5억 집을 팔아서 은행에 넣어버리면 어디서 사나요? 살 집은 있어야죠. 그래서 3억만 은행에 넣어두고 같은 수준의 집에 보증금 2억에 월세로 산다고 치면요. 앞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3억에 대한 은행 이자는 월 8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정도 집은 최소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자 받은 돈으로 월세도 다 못 내는 셈이에요. 같은 수준의 생활비를 확보하려면 주택연금 12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서 월 수익이 매달 220만 원이 돼야 해요. 세금제하고 수령할 경우 연 3,1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매년 10%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주택연금에 드는 거예요.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월 꼬박꼬박 정해진 돈을 받잖아요.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이 바로 5년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 노년에 살 집도 필요하고 집 팔아 목돈 마련해서 큰 수익 올릴 자신이 없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으로 내가 살고 있어야 해요. 공시지가 12억이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5억 정도 집도 된다는 얘기예요. 가입 기준은 공시지가지만 실제 지급은 주택의 실제 가격으로 해줘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5억이지만 실제 주택 가격이 7억이라면 7억 원으로 산정해서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는 2018년과 2022년에 올라온 뉴스 기사인데요. 이 무렵 주택연금 해지가 급증했다고 나와요. 이 기간이 언제인가요? 이때는 주택 가격이 연일 오르고 신고가를 갱신하던 바로 그 시기잖아요. 이처럼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주택연금은 가입 시 집값을 기준으로 평생 같은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고 오른 걸 반영해서 더 주지도 않고 또 집값이 떨어졌다고 덜 주지도 않아요. 저 기사가 나왔을 무렵 가입했는데 집값들이 큰 폭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돈과 보증료를 다 토해내고도 남는다 싶으니까 해지를 한 거죠. 다만 해지를 할 경우 같은 주택으로 3년 이내 재가입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다 싶은 경우는 가입하면 안 돼요. 주택연금을 가장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주택연금에서 주는 돈은 정말 푼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집값이 오를 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오른 꼭지점, 집값이 최고 정점일 때 가입해야 해요. 물론 이때가 언제인지 알아야겠지만요. 그래도 내 사는 집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은 있으시잖아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집값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서울, 대도시에 입지 좋은 곳이나 개발 호재가 남아있는 지역은 여전히 더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집값이 오를 여지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에 신중을 기하셔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은 떨어질 거라 예상되는 곳들이 있죠. 또 빌라나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처럼 매매가 쉽지 않은 주거 형태도 있고요.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유리해요. 최고점일 때 가입해야 가장 많이 받으니까요. 공시지가 12억 기준이지만 고가주택의 경우는 거의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아요. 70세 가입 기준으로 10억 이상의 집에 산다고 할 경우 월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받고 있는 다른 연금도 있어서 매월 300만 원 정도나 생활비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게다가 이게 연금이 아니라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이자 떼고 주는 건데 필요 이상의 돈을 대출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생활비에서 부족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입하는 요령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노후 생활비가 매월 100만 원 정도 부족한 경우라면요. 10억 집을 팔아서 3억 5천만 원 정도 주택으로 이사를 한다면 70세 기준 한 달에 대략 100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를 매달 받으시고 나머지 6억 5천만 원은 다른 활용처를 찾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 수령액도 비례해서 올라가지만 주택연금은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75세, 80세 수령 시 고가주택은 더 이상 월 수령액이 올라가지 않는 거 보이시죠? 10억, 11억, 12억으로 주택 금액이 높아져도 수령액은 같아요. 더 많이 주면 주택연금이 책정한 대출 한도액을 넘어가서 그런 건데요. 물론 사후에 집을 처분해서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돌려주지만 필요 없는 대출을 더 받은 셈인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 한도 6억 원 이내의 주택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3억에서 5억 정도가 매월 받는 금액도 적당해서 주택연금에 많이들 가입해요. 그런데 아까 주택연금은 100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 100세까지 못 살면 어떻게 되고 100세보다 더 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100세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기준이지 실제 사는 것과는 무관해요. 100세 넘어도 돈은 매달 죽을 때까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택연금의 좋은 점인데요.
만약 오래 살면서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가더라도 자식들이 토해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책임져요. 그러니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반대로 100세까지 못 살고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사망 시점에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돈과 보증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상속자에게 돌려줘요. 집값을 너무 후려쳐서 주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요, 자녀가 부모님의 받은 돈과 보증료를 다 내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아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간혹 부부 둘뿐이고 상속해줄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죽고 나서 남는 재산이 있으면 사촌 이내 친척한테 가고 이마저 없으면 국가에 기속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주택연금 신청하시면 좋죠. 죽을 때까지 남기는 것 없이 집까지 알뜰하게 다 쓰고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대출이다 보니 일반 연금들과 달리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서 매달 받더라도 기초연금 수령이나 건강보험 산정 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또 가입 시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도 되고요.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있어요. 좋죠? 그리고 2억 미만의 집에서 사시면서 기초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최대 20%까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인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인 만큼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연금의 평균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요. 전국 기준 평균 가입 연령은 72세였고요. 평균 월 지급금은 119만 원,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8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신청하는 분들이 참 현명하게 잘 따져보고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과 어떤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유리한가를 쭉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면요. 너무 일찍 가입하는 것보다 70세 이후 가입하면 유리하다. 시중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을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 주택가격 최고점에 가입하면 된다. 앞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서둘러 가입하자. 3억에서 5억 정도의 주택이 가입에 적당하다. 가입하고 오래 살면 살수록 유리하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 수익으로 잡히지 않아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택 2억 미만 저소득층은 20%를 더 주니 꼭 가입하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무엇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만큼 안심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불리한 경우는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나 예외사항들이 될 텐데요. 노후 생활비가 충분한 경우,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생각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노후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살아보고 싶은 경우, 건강이 안 좋아 빨리 죽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경우, 투자나 임대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주택연금이 엄청 좋은 제도니 꼭 가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주택을 활용하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후가 힘든데도 아끼고 궁핍하게 살면서 자식들 좋은 일만 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